지수함수란 무엇일까 해서 이번 단어는 지수함수에 대한 단원이 되겠고요. 1이 아닌 어떤 양수 a가 있어서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x의 위치가 지수에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정의역 x가 이제 지수 자리에서 있는 이러한 형태를 지수함수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지표나 뭐 세상의 과학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은 함수이기 때문에 중요한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수함수에는 미체 범위가 이제 1이 아닌 양수로 이렇게 제한하는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a가 만약에 1이라고 생각하면 함수 형태는 이제 1의 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값은 1로 일정하기 때문에 지수함수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상수함수에 가깝습니다. 함수값의 변화가 이제 없이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수함수의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 상수함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a가 음수인 상황에서 지수함수를 정의 내리지 않는데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선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의 양의 정수나 뭐 양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제곱만 놓고 봐도 지금 현재 이 수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분의 1로 고쳐볼게요. 이 수는 루트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허수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범위가 이제 뭐 유리수 범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거나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y의 값은 단박에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함수를 배우는 게 고등학교 교과과정인데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함수 형태가 나오므로 우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범위들을 제한해서 미체 범위가 1이 아닌 양수로 지수함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보기 중 지수함수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을 때 기억은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지수 자리에 x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됩니다. 지금 여기 파이에 x제곱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니은도 되고요. 디귿은 되지 않죠. 이거는 다항함수 3차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항함수가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도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x가 근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루트 2의 x제곱과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기억, 니을, 리을이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을 그려보기 전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수함수 두 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지수 자리에 x의 값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값들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지수에 마이너스 2제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이제 역수의 의미로서 4분의 1이 되고 여기는 2분의 1 2의 0제곱은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2 여기는 그냥 4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밑에 있는 값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제곱 여기는 0 자, 다음과 같은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보면 이번엔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1, 여기는 그냥 2분의 1, 여기는 4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점 좌표들을 이제 그래프에 찍어보면 이렇죠. 그래서 0,1, 여기 1,2, 그 다음 2,4, 3,8을 이렇게 지나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나는 지수함수가 얘가 되겠고요.
다음에 반대쪽에서 지금 이렇게 요렇게 이런 점들을 지나는 지수함수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미체 범위가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상향하는 그래프를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 특징적인 것으로는 이제 0,1을 반드시 지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0,1과 1,a를 지난다고 되어 있는데, a는 x제곱에다가 이제 이 x 자리에 0을 대입해 보면 이건 1이죠. 그 다음에 a의 1제곱은 그냥 a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 점을 반드시 지나고 이렇게 쭉 올라갈 거고요. 이 반대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X축 밑으로 이렇게 뚫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X축 위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점 가까워져서 정근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그래서 정근선을 X축, 이제 Y는 0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근선을 갖는 함수입니다. 반대로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마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죠. 이제 Y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거나 이렇게 쭉 내려가는, 지금 이거는 감소함수죠. 감소함수고 얘는 이제 증가함수인데, 정의역, 그러니까 x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x의 범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처음서부터 여기 끝까지 모든 x 값이 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치역을 보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x축 밑에서는 함수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위로 밑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치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개의 그래프 모두 1대1 함수죠. 그래서 이제 어떤 x 하나당 y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1대1 함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이 크면 클수록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성향은 점점 이렇게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점점 이렇게 y축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y축 왼쪽에서는 더 빨리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a의 미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가 이렇게 조금 심해져요. 여기서는 더 빨리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는 더 빨리 0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분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의 이제 그 대칭형 그래프, y축 대칭형으로 이해를 했을 때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비교해 보시면은 이 3분의 1이 0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나온다는 거. 이런 범위일 때는 밑이 작을수록 더 y축에 가깝고 x축에 가까운 성향이 있다면, a가 1보다 클 때에는 a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축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밑의 상태가 서로 역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a분의 1 같은 경우가 이게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a분의 1의 x제곱을 보게 되면 a의 마이너스 1의 x제곱으로서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지금 이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y는 fx라고 이해를 했을 때 이 x 들어간 자리,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부호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x의 부호가 바뀌면은 y축 대칭이다 라고 이제 배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래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밑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를 기준으로 1번 그래프는 0,1을 지난다. 이때 이제 이 점의 좌표가 이제 0,1인 게 맞죠. 2번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다. 맞죠?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모든 x 값들을 다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3번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b의 값이 더 크다면 fb의 함수 값이 fa보다 크다는 얘기가 이게 함수가 증가함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다면 여기서의 함수 값이 fa고 여기서의 함수 값이 이제 fb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위로 올라간다 라는 그래프, 위로 상승하는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증가함수라고 물어보는 건데 지수 함수의 밑이 이제 1보다 큰 2이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x는 0은 이 세로선을 의미하죠. 여기가 x는 0인데 이건 정근선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가로선을 표현하고 싶으면 y는 0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이해해서 y는 2의 x제곱과 비교를 해본다면 지수의 x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y축 대칭 그래프가 맞죠. 실제로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fx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도 표현 방식은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과 y는 2의 x 마이너스 1의 플러스 3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x축 방향으로 반대부호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1만큼 이동됐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y축 방향으로 여기는 이제 부호 그대로 얘기하죠. 이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지금 이 그래프입니다. 반드시 지난 점 하나를 잡아요. 이제 0,1이 되겠죠. 이 점을 기준으로 자,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3칸 올려서 이렇게 점을 하나 잡고요. 원래 기존에 여기 바로 이 한 칸 밑에서 정근선이 이렇게 지나갔죠. 그래서 이 점 바로 한 칸 밑에서 정근선을 똑같이 따라 그립니다. 얘 정근선은 이제 y는 0이었고요. 위로 3칸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는 y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근선과 지나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프 그리는 문제고요. 지금 이 그래프는 y는 3의 x제곱이 이제 기준이 될 거예요. 이 점이 이 그래프가 반드시 지나는 점을 0,1이라고 했을 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이니까 지나는 점이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먼저 x축과 y축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고 반드시 지나는 점을 이제 2, 마이너스 1쯤 되는 곳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주고요.
여기서 그대로 한 칸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잡아 주었을 때 한 칸 내려가니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이 점과 이 선을 기준으로 지수함수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3의 x-2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지수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 역시 반드시 지나는 점이 0,1이고 이 반드시 지나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됐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돼서 여기가 이 점을 지나게 되겠죠. x축 하나 그리고 y축 하나 그리고 반드시 지나는 점을 뭐 대강 뭐 이 정도쯤 해서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주고 반드시 지나는 점보다 밑으로 한 칸 내려가서 선을 하나 긋는다면 이 선이 이제 y는 1이 정근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범위가 이제 이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로 그려서는 안 될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정근선 따라가는 이런 그래프로 얘를 이렇게 완성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2의 x제곱이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이 함수값 전체에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의 x제곱은 x축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내려져 오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대칭돼서 내려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를 기준으로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생각을 한다면, 즉 혹은 뭐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 수하고 이 수가 지금 역수관계에 놓여져 있다면 x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y를 중심으로 y축 대칭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함수 앞에 전체 마이너스 부호를 주게 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주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래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위치에 따른 방향성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지수함수 앞에 어떤 숫자를 이렇게 곱해 놨어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y는 저기가 이제 2의 2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봐서 2의 x 플러스 2. 그러니까 얘는 y는 2의 x제곱을 평행이동 시켜 놓은 그래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 역시, 지금 이 함수 두 번째 함수 역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3의 1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 부분입니다. 이 지수에 있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3의 로그 2의 2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그의 밑변환 성질에 의해서 이 두 수의 자리 바꿈이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곱하기 3을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의 로그 2의 3 곱하기, 자, 이렇게 봐서 밑이 2로 이렇게 똑같이 맞춰졌기 때문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지금 지수함수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이 함수 역시 x축 방향으로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 앞에 곱해져 있는 수, 그러니까 이런 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수 앞에 곱해져 있는 수는 같은 지수함수를 x축의 밑이 같은 지수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이다. 그러니까 지수 앞에 곱해져 있는 이러한 요소는 결국은 평행이동과 연관된 요소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기준으로 잡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x축 한번 그려주고요. y축도 한번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지금 이 함수를 기준으로 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 y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정근선을 하나 깔아서 지금 미체 범위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y절편과 x절편도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구하지 않고 그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고요. 이 두 번째 문제 그래프 같은 경우엔 기준이 되는 지수함수는 마이너스 4의 x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기준으로 x축 평행이동과 y축 평행이동을 이해를 해줄 수가 있고 x축 한번 그려주고 y축 한번 그려주고 정근선을 한 칸 내려잡아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기준이 되는 그래프가 이러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지수함수가 여기다가 0 대입하면은 그냥 이 값이 1이죠.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4의 x제곱을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y는 마이너스 4의 x제곱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그래프를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줬어야 되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밀었기 때문에 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한 칸 끌어내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2번 답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주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함수값이 더 크다가 아니라 작아지는 거죠. 이제 얘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감소함수 그래프를 골라라. 보기 중에서. 자, 그래서 이제 감소함수를 고르려면 이제 y는 ax 제곱에서 a의 범위를 0과 1 사이의 범위로 잡아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게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역의 밑을 보게 되면 이건데 이제 1보다 작은 수죠. 양수이면서. 그러니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밑을 보게 되면 3분의 1인 것처럼 볼 수가 있으나 지수에 마이너스 x가 걸려 있어서 얘는 사실
3의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서 3의 x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밑은 그냥 3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가함수예요. 이것을 보시게 되면 2분의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제곱을 3분의 2의 x제곱으로 바꿔서 이제 밑이 3분의 2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귿은 됩니다. 자, 이쪽에다가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그려볼게요. 이제 이게 y는 3의 x제곱이고 이 점 두 개가 이런 식으로 2를 대입했을 때 a이고 여기는 b를 대입했을 때 8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의 의미가 x 자리에 2가 대입되면 y가 a다 라는 뜻이고 이 점의 의미는 x에 b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은 81이다 라는 얘기죠. 81은 3의 4제곱이라서 b의 값은 4가 나올 거고요.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9가 되겠죠. 자, 갑자기 뜬금없이 지수함수인데 이러한 수들의 대소 비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지수함수하고 연관이 있을까? 자, 먼저 여기 A에 있는 수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9의 3분의 4제곱이라서 3의 제곱에 대한 3분의 4제곱으로 이해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B 역시 자, 이렇게 이해돼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C도 마지막으로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이제 지수만 놓고 봐도 이제 비교가 얼추 되기는 하지만 지수함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니까 자, 그래프를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대강 그려줬고요. 이 그래프는 지금 y는 3의 x제곱입니다. 이때 이 수들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그냥 3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2.5쯤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값은 약 한 2.7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가 2분의 5가 있고 여기 이제 3분의 8이 있고 여기 이제 여기 잘못 썼네요. 이게 3이 아니라 4분의 9네요. 여기가 제일 작네요. 여기 있는 수가 한 2.25쯤 되니까 다시 쓰겠습니다. 4분의 9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중간 수가 2분의 5고 그 다음 제일 큰 게 이제 3분의 8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되는 값이 b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응되는 값이 c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응되는 y의 값이 이제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a, b, c의 대소관계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함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밑을 3으로 갖는 3의 x제곱을 생각해서 이때 x의 값이 큰 게 그 결과적으로 크다. x1과 x2를 비교해서 x2가 더 크다면 3의 x1과 3의 x2를 비교해서 이쪽이 더 크다. 그래서 증가함수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관점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니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평행이동이고요. y는 2가 아니라 3의 2x제곱이 있는데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옆에다가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바로 써버리면 안 되고요. 반드시 가로를 열어서 x-m 이렇게 써줘야 되고 y축은 그냥 이 바깥에다가 플러스 n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만든 그래프가 y는 81에 자 이러한 그래프와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81을 이런 식으로 고쳐주고 지수법칙으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수에서 끝까지 2로 묶어내 줘야 하죠. 자 이렇게 본다면 문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 부분과 비교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을 이 부분과 비교할 수 있겠죠.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2, n의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지수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어떻게 결정될까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거이든 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렇게 증가함수든 혹은 이렇게 감소하는 지수함수든 간에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함으로 그러니까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정의역의 범위는 양 끝점을 포함하여 제한되어 있는 지수함수는 반드시 양 끝점 어딘가에서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고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 때 범위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제한이 되면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상황이거나 혹은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상황이거나 라고 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이런 식으로 양 끝값에서 반드시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젠플 문제를 바로 이제 풀어볼 건데요. 그래프 민만 확인해서 이렇게 감소함수 대충 그립니다.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를 x가 마이너스 4,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그래프는 여기까지 그래프 이 사이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검정색 그래프는 싹 이렇게 지워버리면 지금 여기의 값 그러니까 이제 이 함수 값을 f-4라고 했을 때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f-1을 이 값을 최소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산을 추가적으로 이제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에 플러스 2니까 3의 4제곱에 플러스 2라서 그래서 이제 83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값을 계산해주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에 플러스 2라서 그래서 이제 5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기 이제 함수가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크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함수가 자, y는 3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 부분을 어떤 변수로 이제 치환을 하겠죠. 그래서 치환된 변수를 이제 먼저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t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분해하고 여기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돼서 그래프 한번 쓱 확인해 주면 꼭지점의 좌표가 그냥 1,4가 되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의 값에 대해서 t는 4 이상의 값을 갖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3분의 1의 t제곱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민만 이렇게 살짝 확인해줘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감소하게 한번 그려주게 되겠고, 자, 이때 이제 여기 어딘가에 t가 4가 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면은 이 값보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딱 이만큼까지만 있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때 최대값은 당연히 F4가 될 거고, 그러니까 3분의 1의 4제곱인 81이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이제 조금 크게 써보면 4의 x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수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볼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2의 x제곱을 t라고 또 치환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의 x제곱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자, y는 t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t 플러스 2 이런 치환된 상태에서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식 역시 완전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t-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포물선 한번 이렇게 싹 그려주고요. 꼭지점 좌표 1,1인 거 확인하고요. 중요한 거, 치환 범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대충 왼쪽에다가 t가 0일 때를 잡아서 여기보다 오른쪽이니까 이런 그래프만 그려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최소값은 이제 여기 꼭지점의 좌표인 1이 이제 이게 최소값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치환하기도 뭐한 이런 상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산술 기하평균입니다. 산술 평균이라고 하면 두 수의 이런 식으로 평균값을 말하는 거고, 기하 평균이라고 했을 때는 두 수의 곱에 대한 제곱근인데, 이 두 수 사이에는 항상 산술 평균이 같거나 큰 이런 절대 부등식 관계가 성립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를 이제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외워놔야 할 거고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3의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에 대한 최소값을,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계산을 해보면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는, 자, 이렇게 계산돼서 그냥 3의 4제곱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81인 거죠. 거기에 루트 씌웠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은 2 곱하기 9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개형만 살짝 보게 되면 뭐 대충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는 하지 않고요. 그릴 수가 없습니다. 지수함수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덧셈으로 섞어져 있는 거는 그리라고 하진 않고,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최소값 정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이죠. 이제 방정식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했을 때 3의 x-3제곱이랑 3의 3x 플러스 1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밑이 3으로 같다면 지수의 값이 서로 같아야 돼서 지수의 값만 이렇게 비교해 주게 되면 그냥 1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똑같죠. 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밑을 한번 확인해 주게 되면 얘는 2분의 3이고 얘는 3분의 2죠. 이때 이수하고 이수는 지금 서로 역수관계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3분의 2를 2분의 3에 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앞에 있는 문제처럼 이렇게 밑을 똑같이 맞춘 후에 지수끼리 비교를 해주면 그래서 결국은 1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해결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밑에도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 있고요. 지수에도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밑이 만약에 같다면 밑이 같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는 밑과 여기 있는 얘가 같으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을 수 있어요. 왜냐? 지수가 지금 서로 같은 값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할 때 x의 값은 3으로 성립할 거고요. 두 번째, 지수가 0일 때. 지수가 0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a의 0제곱이나 b의 0제곱 모두 이런 식으로 1로 같았어요. 그래서 밑이 서로 이렇게 다른 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0이면 그 결과는 같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에서 지수가 0이라는 얘기가 x-2의 값이 0이기 때문에 x가 2일 때도 성립한다. 여기서 구한 이 두 가지 모두 문제의 조건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 조건을 왜 줬냐 했을 때 이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밑이 x 플러스 2인데 밑이 양수일 때만 우리는 다룬다고 했었어요. 자, 지금 이 문제처럼 같은 모양이 이렇게 반복이 될 때는 당연히 이제 치환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3의 x제곱을 t로 이렇게 치환을 한다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하면 자, 이렇게 되고 t의 값은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인데 치환을 풀어주면 이건데 지금 현재 2는 지수라서 이 값은 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쪽에서만 답이 허용이 되겠고요. x는 1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는 밑이 2고 여기는 밑이 5라서 좌변과 우변에 서로 밑이 다르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고 근데 이때 지수도 서로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양변에 테크니컬하게 로그를 이렇게 취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진수의 지수를 이렇게 앞으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식정리를 추가적으로 해주면은 2x 곱하기
로그 2가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식을 좀 더 정리를 하면은 2 로그 2가 되겠고 마이너스 로그 5가 넘어올 거예요. 자, x는 2 곱하기 로그 5 해서 최종적으로 x는 지금 이거를 이제 로그 4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 상태로 통째로 이 항에서 넘겨버립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과 같이 지수 자리에 이제 x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부등식을 이제 지수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이그젠플 풀면서 바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밑이 3인 지수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증가함수죠. 자, 증가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었냐 했을 때 여기에 x1과 x2가 있다면 이게 더 크다면 이 값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큰 게 더 크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자, 따라서 3의 x-세제곱하고 3의 3x 플러스 1하고의 대소관계가 이러하다면 여기에 올라가 있는 이 지수의 대소관계 역시 오른쪽이 더 커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1차 부등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지수를 조금 정리를 해주죠. 여기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볼 수 있고 여기는 a의 마이너스 2x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미체 범위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감소함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a가 0과 1 사이에 있어서 감소함수라면 여기가 x1, x2일 때 a의 x2의 값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작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려면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이렇게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되려 이 오른쪽에 있는 지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밑이 3처럼일 때는 부등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쭉 내려왔다면 지금 여기 문제처럼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갖는 지수함수에서는 지수의 대소관계가 이런 식으로 한번 바뀌는 것을 이제 조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3x.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같은 밑의 거듭 제곱이 반복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25의 x제곱 마이너스 5의 x제곱 마이너스 20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당연히 치환이 들어가는 거고 자, 이렇게 봐서 인수분해까지 더 해주면은 그래프 옆에다가 한번 살짝 t에 대한 2차 포물선 한번 그려주고요.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바깥 범위에 해가 나오겠네요. t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자, 이런 범위가 이제 나왔습니다. 치환을 풀어줘야 되겠죠. 자, 5의 x제곱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자, 이렇다 했을 때 현재 이 부분은 지수이기 때문에 음수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해가 존재하지 않고요. 이 범위를 보면 5의 1제곱으로 비교해서 지수끼리 비교하면 자, 이런 해 범위가 나오겠죠.
자, 보기와 같이 밑에도 이렇게 변수 x가 들어가 있고 지수에도 이렇게 변수가 있다면 경우를 좀 나눠서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 밑이 정상적으로 이제 1보다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해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여기 있는 이제 이 지수가 더 크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자, 이렇게 풀어서 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덜렁 쓰는 게 아니죠. 이제 이러한 가정 하에서 풀었기 때문에 답은 자, 일단 여기까지 써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면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지수가 큰 게 더 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범위를 한번 보시면 4보다 크게 나왔는데 이 범위에 겹치는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없다라고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x가 0보다 큰 양수에 대해서 보는데 지금 이렇게 범위를 잡게 되면 지금 뭐가 하나 빠졌냐 보면 x가 1일 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주는데 그냥 위에 있는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지금 이 수를 계산하면 그냥 정확히 하면 1분의 1인데 어차피 그냥 1이죠. 우변도 보시면 1이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부등식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해가 없다. 그러니까 x가 1이 해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예제 1번 x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제한 범위를 줬고요. 그 다음에 지수 함수를 줬는데 자, 이렇게 좀 지수가 복잡한 형태입니다. 이때 지수에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을 이제 fx라고 이해를 해서 보면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6이 되고 그래프 한번 이런 식으로 살짝 그려주게 되면 꼭지점의 좌표가 1,6이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최대값이죠. 이제 6. 그 다음에 3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3 한번 대입해보면 이제 3,2라서 여기가 최소값이 여기 이 부분에서만 그래프가 존재할 거예요. 6이 아니라 이제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상황이고 지수함수를 한번 쭉 그려서 이렇게 이해를 다시 했을 때 여기가 2서부터 6까지의 값만 갖는 범위라서 여기 있는 지수가 지금 여기가 2의 2제곱이고요. 여기가 2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이제 여긴 64가 되고 여긴 4가 되겠죠. 그때 여기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수의 x 플러스 2를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고, 그러면 t제곱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5고 완전제곱식까지 가주면은 이렇게 되죠. 항상 치환할 때는 치환범위 0보다 크다는 거 이제 한번 챙겨주고요. 지수니까 그렇죠. 지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한번 살짝 이런 식으로 쓱 그려주고,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2,1이라고 잡아준 다음에 0이 이제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려진 그래프를 하나 생각해서 딱 지워주고, 최소값을 갖는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가 최소값이겠죠. 1이. 그래서 b가 1이 될 거고요. 그때 x가 어디에서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2에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값은 엄밀히 말하면 t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t가 2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가 맞는 얘기고, 우리가 치환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x 입장에서는 1일 때 최소값 얘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a의 값은 1이 되는 거고 b의 값도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역수 형태가 나왔을 때는요, 산술 기하평균 떠올려 줘야 되는 거고, 4의 x제곱과 4분의 1의 x-3의 산술기하평균에 의한 절대부동식은, 자, 이렇게 되는데, 계산 편의상 현재 있는 이 수를 자, 이런 식으로 고쳐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 부분 계산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근호 없애주면은 이 계산한 값은 이제 16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여기 뒤에 이제 플러스 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옆으로 쭉 밀어서 플러스 2를 이렇게 추가해 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를 이렇게 추가해 줘서 여기는 18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b의 값은 18인 거고, 자, 그럼 x의 값이 얼마일 때 이제 최소값을 갖느냐라고 보게 되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얘기가 뭐냐?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있는 값과 서로 이제 같아질 때를 말하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최소값 얘를 가질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이제 두 수가 같을 때였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와 여기 있는 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의 x제곱과 4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서로 같은 값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수에 있는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될 거고, 이 항에서 넘기면, 자, x의 값이 2분의 3일 때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 즉,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 있는 a의 값은 이제 2분의 3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쪽은 이제 밑이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른쪽은 밑이 9라고 돼 있어서 여기를 3의 제곱으로 고치면은 이런 식으로 보게 돼서 밑이 서로 3으로 같기 때문에 이제 지수끼리만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에 있는 방정식 형태를 이렇게 가져오면 그냥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넘어오니까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까지 해주면은 그래서 두 근은 이제 3분의 1이거나 또는 이제 x는 2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여기 밑에도 x가 들어가 있고 지수에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풀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가 이제 지수가 0일 때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값이 0일 때, 즉 x의 값은 마이너스 2일 때.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를 보면은 이제 좌변은 1의 0제곱이 되고 우변은 5의 0제곱이 돼서 이제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고,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지수의 값이 0이 아니라서 이때는 밑이 서로 같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수는 이미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밑만 서로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는 x 플러스 3이 5가 되면 된다고 봐서 자, x가 2일 때 그러하다는 거고, 이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이제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돼서 지금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치환하기 좋은 방정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2의 x제곱을 t로 이렇게 치환을 하면 t제곱에 자,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까지 깔끔하게 잘 됩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t의 값이 8인데 우리가 원래 2의 x제곱을 치환을 해줬기 때문에 치환을 풀어주면 자, 이렇게 돼서 지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오는데 여기 두 번째에서는 8이 2의 세제곱이라서 이제 x가 3이라고 하는 이 답이 이렇게 하나 나오게 되겠습니다. 좌변과 우변의 이제 밑이 조금 달라요. 좌변은 2로 되어 있고 우변은 4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변형을 좀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밑을 맞춰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밑의 범위를 보시면은 이제 2죠. 이제 1보다 큰 상황이라서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동호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와서 부등식을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자, 8 곱하기 4의 x의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누기 4라고 변형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제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자, 이때 당연히 이제 우리는 2의 x제곱을 이제 t라고 치환을 해서 t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해결해야 할 거고요. 이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2차 포물선 한번 t에 대한 2차 포물선을 한번 쓱 그려주고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라서 여기와 여기에 사이 범위로 이렇게 해 범위가 나올 거예요. 치환을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이제 원래 2의 x제곱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제곱 여기를 2의 1제곱 이렇게 써주게 되면 미체 범위가 이제 1보다 커서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냥 이 지수의 끼리의 비교값도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답입니다. 자, 어떤 박테리아 한 마리가 N시간 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증식을 한다고 해요. 3마리가 5시간이 지난 후에 96마리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3마리가 5시간 지난 후에 증식률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거고 그렇게 증식을 했더니 이제 96마리가 되었다는 거죠. 3으로 이렇게 한번 약분을 해주면 A의 5제곱을 32로 계산할 수 있고 32가 또 보시면은 이게 2의 5제곱이거든요. 그래서 A가 2라는 것까지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박테리아 6마리가 이런 식으로 증식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6마리가 2의 거듭제곱으로 증식을 하는데 이제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m이라고 해서 여기를 6144 주게 되면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2의 m제곱은 1024 이렇게 약분이 돼서 1024 같은 경우에 이거는 2의 10제곱이죠. 따라서 m의 값은 10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고 이 의미가 바로 10시간 후를 의미하는 거겠죠.